김종민이 처가 부모님에게 평창동 29억 원짜리 집을 선물해줬습니다. 김종민 아내 뜻밖의 선물에 울었다. 서울 강북 평창동 어둠이 곧 내려앉을 무렵이었다. 한낮의 햇볕은 축축한 그림자를 길게 느려뜨리고 골목길 사이로 스산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외관부터 단연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29억 원짜리 단독주택은 그날따라 더욱 기괴한 기운을 뿜어냈다. 김종민이 처가 부모님을 위해 공들여 준비했다는 기적 같은 선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숨막히는 공포와 충격적인 진실이 엇갈리고 있었다. 김종민은 예능계 대표 순둥이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몇 달간 심상찮은 기운을 감지했다. 결혼 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다. 처가 부모님께 행복을 돌려드리겠다는 단순한 다짐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잠재된 집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었다. 평창동 뒷골목에서 한밤중 사라졌던 어린 소녀의 비명소리, 그리고 그 집에서 들려왔다는 정체불명의 속삭임? 김종민은 늘 무의식 속에서 그 기억과 싸워왔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던 아내는 첫 방문부터 섬뜩함을 느꼈다. 거실 천장에 내리꽂힌 직선 조명은 마치 장기 기증식 수술 등을 떠올리게 했고, 벽 한쪽에 걸린 커다란 거울은 마치 뒤에서 누군가를 지켜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울창한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얼굴 모양의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담담한 목소리로 많이 지친 부모님께 안식이 될 거예요라던 김종민의 설명이 그 모든 시각적 공포를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며칠 뒤 입주식 당일, 김종민은 장인 어른, 장모님을 한적한 골목으로 이끌었다. 해가 기울어 어둠이 깊어지던 그 순간 집 앞에는 리본으로 묶인 현관문 손잡이와 함께 "어서 오세요, 우리 부모님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눈물을 글썽이던 장모님이 문을 열자 얼어붙은 듯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갑게 식은 공기가 몸을 에워쌌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미묘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시계를 볼 필요도 없었다. 집안 어디에도 시계가 없었고 벽시계의 틱틱 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히려 더 소름 돋는 것은 안방 침대 위에 덮인 이불 자국이 사람의 형체를 그대로 그렸다는 사실이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채 발자국 모양의 먼지 자국은 마치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진 듯한 인상을 남겼다. 김종민의 웃음기는 싹 가시고 장모님은 비틀거리며 "이거 대체 무슨 일이죠?" 를 연신되뇌었다. 거실 한쪽 TV 뒤쪽 틈에서 작은 스피커가 튀어나왔다. 녹음된 듯한 정체불명의 비명소리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TV를 켜자 화면에는 낡은 CCTV 영상이 떴다. 10여 년 전 평창동 이 골목에서 실종된 어린 소녀가 그 집 앞을 배회하던 모습이었다. 그리고 영상 속 소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화면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전환되었고 마지막 프레임에는 "나는 이 집을 떠나지 못한다라는 서늘한 자막이 흘러나왔다. 모든 인물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종민조차도 애써 담담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밑이 떨리고 숨이 가빠왔다. 그때 안방 문이 천천히 닫히며 커다란 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을 때 문틈 사이로 비치는 것은 새까맣게 변한 손자국. 손자국은 안쪽에서 밖을 향해 마치 누군가가 나가려는 듯이 비죽이 드러나 있었다. 아내가 고개를 들어 김종민을 바라봤다. 칠흑 같은 눈동자에는 결연함과 비애가 어우러져 있었다. "우리 이 집은 포기해야 해요." 김종민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처가 부모님이 들어왔다. 두 분 다 창백한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미소를 띄었다. 장인어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 안은 전등이 꺼지며 안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누군가, 분명히 사람 키만 한 검은 형체가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렀다. 그 형체는 출입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속삭임이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어서 오세요 영원히."
그날 이후 김종민 부부는 평창동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처가 부모님은 말없이 그 집에 남았다. 어느 날 밤 전화가 울렸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가 이상한 여운이 스며 있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집이 좋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끊겼다. 그리고 다음 날 평창동 집 앞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듯 조용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다만 현관문 위에 걸린 플래카드 하나만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